배는 그래도 흑석병원 같은 경우에는 배영에서 온도에 의해서 비가 몇 시간 동안 물이 묻어 있느냐 나타나고 그런 방제 체계가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하나 만들어 갖고 18도에서는 몇 시간 비가 오면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 시작한 결로 시간부터 물이 묻은 시간부터 몇 시간 후에는 그 안에 방제를 하는데 1000시간 이상 넘으면은 또 약 바꿔야 약을. 그러니까 1000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고 1500시간에 쓸 수 있는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체계가 참 잘 됐습니다. 근데 복숭아는 전 참 어렵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좀 누가 좀 농사 좀 잘 짓는다라면은 또 들어가서 보고 흉내를 내고 제 마음에 한 70% 이상 합성성만 보이면은 무조건 따라합니다. 따라서 안 되는 건 버리고 잘 되면 그걸 또 응용을 해보고 그래서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항상 이제 복숭아 농사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걸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항상. 복숭아, 제가 그 말을 좀 처음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런데 처음 써보니까 좀 이게 떨리고 이래서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라는 게 완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미완성이라고 있냐면 하던가요? 농사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점이 참 너무나 많아요.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상 기후로다가 농사가 내가 잘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잘해야 농사 잘 짓는 이런 기상이변으로다가 참 많이들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12월, 1월, 2월, 3월 이 평균 온도를 갖다가 관찰을 해봤어요. 20년도부터 지금 26년도까지 관찰을 쭉 해봤더니 이 2018년부터 좀 이상 기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런 꽃이 얼고 올해는 심하게 얼었다 이런 기온이 한 30년 후에 한 번씩 오는 거다. 연례적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항상 그걸 단정을 짓고서 그가 기상 열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리를 뽑아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 18년부터 서서히 온도가 시작해서 빨간불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거예요. 보면 2023년도에 내가 제일 심했습니다. 평균 4개월의 평균을 보면은 20년이 제일 높았어요. 10.4도 제일 높았는데 그에보다도 3월달 9.2도로다 23년도가 내년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1월, 2월, 3월의 그 평균 온도보다도 조금 높았던 것보다도 3월달 온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꽃이 더 엄청 더 일찍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온도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우면 안 좋다는데 그래도 날이 추워야 꽃이 늦게 피고 이런 경우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꽃들이 한 4월 한 20일경이 가야 꽃을 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빠르다 보니까 10일, 8일 이 정도면 꽃이 피는데 일찍 피다 보니까 내년에 항상 일찍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더 3월달 온도가 올라가는 걸 잘 관찰을 했어요. 그래 지금 현재는 온도가 적당하게 꽃이 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늦게 필 것 같습니다. 늦게 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를 갖다가 2000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나무가 얼고 이렇게 추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꾸 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또 이게 여름에도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배가 얘는 배가 이제 전문인데 배가
딩게 났었어요. 겼는데도 그게 치료가 됐어요. 따보니까 썩질 않고. 해보니까 그게 7월달에 작년에 7월달에 그 30도 이상 올라가는 열대야가 14일 동안이나 그 열대야가 되고 평균 온도가 27도까지나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이 뜨거워진 바람에 7월달에 뜨거워진 바람에 그때 되어갖고 치료가 돼서 이게 따서 봉지를 까보니까는 거기 멍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도에 23년도에 엄청 많이들 그 배들이 겨갖고 많이 내버렸을 거예요. 복숭아도 아마 겨서 내가 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기후 온도 변화를 따라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배들이 엄청 많이 겨웠거든요. 겨갖고 했는데 그 해에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짜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아갖고 그래서 24년도군요. 24년도에 10월달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낮에 온도가 30도만 올라가고 아침에 추웠다면은 온도가 더 낮다면은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는데 밤에도 30도 이상 올라가서 계속 30도 이상 오르다가 열대야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게 비는 현상이 점점 낮수가 더해지면서 비는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갖다 따져보고 만약에 예보가 열대야로다가 밤에도 30도 이상 올라가는 기온이 된다. 그럼 그 앞전에 칼슘을 치든 뭐하든 좋은 것이 있다면은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숭아 농사는 추도 어려워서 제가 유목 때는 그냥 땄습니다. 유목 때는 가지 2번 주줄에서 착착 뛰어갖고 그냥 따다가 도저히 이제 농사가 자꾸 가을 저는 그 약차를 하루에 한 번 약을 치면은 배하고에서 500짜리로다가 저속 3단을 가는데 20차를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는 지금 나중에 치는데 그걸 2단 소독을 해야 되는데 2단 소독을 하지 못하고 3단 소독으로다가 빨리 가도 약에 붙게끔 하다 보니까 배는 3단 소독에서 아무 흑성병이고 걸리는 게 없어요. 3단 소독을 해도. 그런데 복숭아에서는 또 가을에 황도 향후하는 데서는 문제가 꼭 되더라고요. 농사가 너무 어려워갖고 비만 오면 복숭아 빠지죠. 그냥 문제가 심각해서 복숭아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포기하고 23년도에는 나이 복숭아 농사 안 진다. 이제 어디서 도저히 못 지고 난 대농사만 질 거다. 해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김성정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숭아 발전을 연구를 해갖고 많은 복숭아 발전을 시킨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전에 그 복숭아 동호회도 잘 운영을 해갖고 지금은 어디나 가보면은 저 압력을 가도 복숭아 대나무를 이게 돼갖고 쫙쫙 같은 거리같이들 많이 만들어서 진짜 생산량도 옛날보다는 많이 잘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런 그 동영상을 갖다가 일본의 그 대동리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해다가 우리한테 전파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걸 너무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고 이 양반 하는 말을 저는 100%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은 대동리라고 이 너피에서만 가지가 많고 밑으로는 별로 가지가 그 역삼각형이라고 하죠. 예, 그런 농법으로다가 장가지를 많이 두고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농사를 잘 잡고 당도가 높고 과일이 단단하고 크고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동영상에 한번 보니까는 영국 왕실 이게 영국으로다 수출해갖고 4kg 한 박스에 20만원 30만원 간다는데 그런 품질 좋은 거를 많이 해갖고 일본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갖고 90년도에 저 아랫역에서 전 일본도 안 가봤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랫지방에서 먼저 이 방법을 도용해왔던 청년인데 돈들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위에지방에서도 이 방법을 갖다가 이제 그걸 권장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의 문제점이 초창기 때는
내부가 너무 복잡해갖고 그림편이 생겼다는 거고 정례가 늦어져서 다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걸 갖고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흉내를 내보고 좀 따라 해볼 수가 있을까? 이게다가 수관 내부 복잡한 거는 좀 합의를 좀 줄여주면 될 것 같고 정례가 늦어지면 정례를 갖다 일찍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천에서도 옛날부터 농사를 잘 지시고 있어요. 그 강원호 씨라고 그거는 집에 가면은 딴 사람들 적발하고 할때 그 사람은 미리 일찌감치 적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괄만 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엄청 커요. 누가 했다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할수록 과일이 커지는구나. 정례도 꼭 일찍 해야 돼. 조금 좀 과감하게 좀 많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단가지에서 당도가 높고 생리적 낙과도 작고 기온가 적고 다시 크고 색깔이 좋다는 게 단단한 것이 생산이 많이 된다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기후에도 비가 와도 당도가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것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도 쉽게 받아들이를 못하고 95년도에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한 사람 하다 보니까로 그 방법이 좋구나. 이래서 전원이 그 조합원들 전원이 채택을 했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동영상에서는 쭉 가는 도로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서 착각 그 순간 포착을 해갖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우에서 다니는 것들은 참 과일이 제도 농사를 보니까는 1차, 2차 꼭대기 거는 참 당도 좋고 단단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갈수록 당도 떨어지고 비가 오면 빠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이 방법을 갖다가 좀 운영해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생각을 하니까 첫째, 농약을 쳤을 때 저는 이단 소독을 못해요. 약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는 사람이 지쳐서 내가 이제 몸을 해쳐가면서까지 소독을 하기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했을 때 이 가지수를 좀 줄여줘서 약이 잘 맞게끔 밑에 있는 가지들은 다 쳐버리고 밑에 3차, 4차에 딸 수 있는 밑으로 다닌 가지는 싹 없애버리고 물로만 사방을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되는 대로요. 이걸 확대해 봤더니 진짜 전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고목나무에 이제 제가 그 도장지를 갖다가 받아서 한 돌기가요. 예, 조합장님한테 참 조합장님이 농가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때 2023년도에 내가 제일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과장관이 제일 그때 아마 그때 우리는 꽃피고 나면 항상 농가 방문을 하거든요. 꼭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조합장님도 같이 그날 이제 다니게 됐는데 차에서 끝나고서 나한테 딱 내렸는데 코피를 줄로 흐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니까 이게 농가마다 다 소외된 농가가 없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얼어서 다 그냥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뭐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진짜 시간이 그냥 쫓겨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코피까지 흘리시고 이런 분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농가마다 다 다니니까 누가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혹한 또 보면 조합장님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약재를 쓰니까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갖고 우리 조합원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작은 평소에서 많이 따고 많이 버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한번 좀 배우러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삼성에 계시는 분하고 10명 계시는 분, 가산내에 있는 분은 야전이 알게 됐어요. 그래 두 농가를 가니까 작은 평소에서 한 2,000평, 2,500평도 안 되는 데서 1억 9천을 하고 이게 상상도 못하는 금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밭에 가봤더니 그 좀 도장지를 아까 이재관 명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장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과일이 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분들도 보니까 일본의 대동류 마냥
물로만 쭉쭉 섰지 밑에는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물로 있는 복숭아가 좋구나. 게다가 또 가산리의 그 얘기를 듣고서 그분들도 가니까 그분이 여기 오시는 건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뭐하는데 복숭아의 본질을 모른답니다. 자기는 몰라서 하다 키우다 보니까는 복숭아가 그냥 지멋대로 커버린 거예요. 그 밑으로 가지는 자연적으로 죽어서 없어지더니 뭐하서 따서 없어지고 물로만 아까 봤던 대동류의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만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전에는 그 가지마대의 그 끝을 자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나무 따라가다 너무 높아져갖고 사고도 나고 아줌마가 사다리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안 되었으니까 이제 그 결과지들만 넣고 좀 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양이 자꾸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 그분이 500평에 4천만 원을 했답니다. 제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나무가 지금 고목이 되다 보니까 2천만 원 한다는데 500평에 2천만 원만 해도 참 이게 많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건 참 너무 상상이다 이런 걸 갖다 보고 그 나무를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해 봤더니 요 굵은 둥치들은 아마 어렸을 때 그 500평에 4천만 원 했을 때는 어렸을 때 요 굵은 둥치에서 따먹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잘 땄을 거다, 그거를 많이 했을 거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주간 둥치가 많은 것을 좀 줄여줘야 사다리 놓고 죽고 이래지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간의 둥치는 최대한 줄이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너무 높으면 또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다치면 이건 말짱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안전제로 가기 위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좀 야치하면서 이걸 좀 응용을 하고자 하고 제가 이 방법을 보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으면은 삽니다. 얕은 데는 1.5m, 1.5m 이하로는 아무것도 이 밑에 있는 가지들은 아마 위에 있는 것보다는 물건의 질이 나쁠 겁니다. 아무리 물건이 크고 좋게 나온다고 해도 위에 있는 당도 좋고 단단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1차, 2차까지는 복숭아 전에 항상 따봐도 깨끗하고 물건 참 좋습니다. 근데 3차, 4차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건의 질은 참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주간의 둥치를 갖다가 최대한 없애버리고 얕은 건 없애버리고 높이 물로만 있는 걸로 하면서 3m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농사를 포기했다가 그 방법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나무가 너무 높아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붉은 주간 둥치는 최대한 좀 적게 하고 사다리 접근성을 좋게 하고 사다리도 너무 높은 걸 쓰면은 입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입금이 많이 들어가죠. 사고 날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사다리 접근성이 좋게 최대한 주짓수를 줄이고 농약 방제, 농약이 섭됩니다. 농약 안 맞는 거 아무리 가지 많이 두고서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 생각엔 빨리 가도 농약이 잘 맞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자. 이런 하고 또 하수지로 다 있는 가지들은 방제에 이제 보면 그 전에 전지법으로는 저는 단연 가지로만 뒀었습니까? 단연 가지로 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가에 가다 보면 다니다 보면 항상 나무가 10년도 안 됐는데 뻐걱뻐걱 이게 넘어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보니까 나무가 여름에 나오는 도장지 자르죠. 잘라고 자꾸 나오니까 겨울에 또 자르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부에 가는 가지들, 위에 있는 가지에 방해되는 가지들은 다 제거를 딱 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다가 전지를 겨울에 이제 그때 전지를 안 한 상태로다가 4월 초에 꽃이 이렇게 막 피껏 필 때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지금 전지는 절단 났어 했거든요. 근데 전지를
그때 했는데 해는 그 소금 전지식으로다가 과일이 달릴 수 있는 가지는 두고 과일이 달리지 않고 몇 개 달려도 힘이 뻗을 수 있는 가지는 다 솎아줬습니다. 솎아주고 장가지를 많이 줬어요. 그래 이렇게 무지하게 좀 복숭아를 달아봤습니다. 해보선. 예, 결과는 보니까 상당히 그 우쪽으로만 있으니까 밑에는 별로 없고 우쪽만 있으니까 과일이 좋은 과일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예, 수확을 해고 나서는 진짜 아주 결과가 진짜 흐뭇했습니다. 저는 그 봉지 싸는 게 뭐 평수는 많은데 죽은 잔이 많지 뭐하다 보니까는 1년에 4만 장 이상을 못 샀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는 6만 장, 7만 장을 사는 거예요. 생산량도 뭐 보니까 배 이상 땄어요. 배 이상. 작년에도 1년에 보면 항상 뭐 장원항도는 원래 따도 못했었고 1년에 뭐 많이 따야 1500상자, 2000상자를 못 땄었는데 작년에도 박스 4000개를 나왔고 지금 장원항도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약체로다가 고속으로 빨리 가다 보니까 제대로 방제가 안 돼서 황도에는 제대로 못 땄지만 청정도까지 3,500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다는 원인이 나무가 클 나가는 습성을 잘 이용을 해갖고 높은 데로만 놓고 하니까 과일이 엄청 크는 거예요. 제가 그 농사진 거를 한번 그 이웃 여기 막 지인이 와서 복숭아 딸 때고 와봤어요. 와보더니 자기 건 물건이 아직 작은데도 물건이 엄청 크고 참 좋다. 내년에 나도 좀 한번 좀 따라가겠다고 전제를 갖다가 그분이 울루슨 가지도를 주고선 전제를 했는데 그분 역시 나무가 그냥 막 제대로 점매제로 관리를 못해갖고 막 뽀개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제할 때는 좀 단도리를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나무가 뽀개지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2년 후에 지금 현재의 이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단부의 쪽에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만. 이게 한 15년 이상 넘은 거목입니다. 이런 도장지를 받아서 복숭아나무를 크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빨라서 도장지 하나만 세워놓으면 저 3년이면 이렇게 한 나무가 되어버려요. 큰 나무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수평이 좀 낮은 부위로다가 해서 도장지를 갖다가 이렇게 내년에 쓸 거를 지금 만들 겁니다. 여름에. 만들어서 이게 확보를 해놓으면은 빈 공간 없이 딱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제를 한 것입니다. 고목나무 다 죽어든 나무예요. 다 죽은 나무에 이렇게 새나무로다가 나무가 완전히 윤기가 흘러갖고 반들반들합니다. 나무가 완전 힘이 있어갖고 이게 나무가 항상 장가지로다가 결실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여름에 자르죠, 겨울에 자르죠 하니까 몇 년 살지 못하고 가버리다가 이렇게 좀 새로운 힘을 새로운 나무로다가 변신했어요. 그래 품종이 좋은 거, 품종이 나빠서 갱신을 한다면은 심어서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은 품종이 좋은 나무라면 이렇게 고목나무에다가 새로운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가지가 전작에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 겹침이 생기니까 소금 전적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나무가 됐습니다. 고목나무가. 이거는 전지를 아는 나무인데요. 보면 항상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겪은 게 6월, 7월 장마 전까지는 장가지가 잘 나와요. 장가지가 잘 나오는데 장마 지고 나면 꼭 문제가 됩니다. 장마 지고 나면 나무가 그냥 막 쭉쭉 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년에 쓸 수 있는 결실가지가 안 생겨요. 그거를 과일을 많이 달아서 그걸 못 크게 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조금 세면은 그냥 튀어나와서 장마 이후에 나무가 막 크는 거예요. 나무가 그 위에서 크다 보면 그거를 내버리게 되면은 또 내년엔 더 힘을 써갖고 막 자라게 돼요. 복숭아는 참 너무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그걸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6월 달까지는 결과지가 뭐 20cm, 30cm만 나오게 딱 하고 그 이후에 장마 찐 다음에는
못 크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먹이는 것도 그 전에 먹여놓은 것도 있고 뭐 해서 그런 건지 나무가 안 먹여도는 이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위에 큰 게 그런 현상입니다. 밑에는 장가지가 참 많이 잘 나와요. 근데 위에서는 장가지 발성이 안 되고 내년에 달 수 없는 가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서 주의할 사항이 저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3m 높으면 안 되겠고 또 무약방제를 한번 좀 빨리 가도 잘 맞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장마제 아까 말씀드린 장마제는 저희가 장가지 발성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마 이후에는 크지 못하게끔 좀그 다는 거를 갖다가 더 좀 달아서 풀 수 있는 가지는 더 달아서 못 크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세 안정을 시키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매실나무도 그런 식으로다가 도장지를 이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꽤 많이 땄습니다. 이게 내년에 가면 얼마나 많이 클 겁니까? 그냥 그런 대로 도장지를 갖다 이용해봤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상으로 많이 나와요, 양이. 복숭아 나무도 이런 식으로 기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저는 잘 보는데 이거 사과나무에서 이런 분들이 참 뭐 새로운 방법을 갖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를 유인하지 않고 똑바로 세워라. 그러면 2년 올해는 많이 컸지만 내년에 가서는 이 장가지 배치가 참 잘 된답니다. 이게 보면 위에 조금 크면서 밑에서는 장가지 배치가 참 많이 되죠. 저거 한 가지에 아마 몇 자씩 한 자씩 이상 나올 겁니다. 이 양반들은 일본 사람을 갖다 동영상을 찍은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장에 세웠는데도 이게 사과나무예요. 이게 사과나무를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런 대로 밑에부터 받아 올라가면서 이 굵어도는 장가지 배치가 많이 돼갖고 또 가지에 아마 꽤 많이 달 겁니다. 한 나무에 한 가지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응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의 제가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55년생인데 만약 나이가 좀 57년으로 됐습니다. 그 약기인데 나이도 먹다 보니까는 점점 더 몸은 아파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높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다가 일본에 이거는 배의 조인트 방법이라고 새로운 방법인데 가지를 심어 갖고서 첫 번째 나무에서 두 번째 나무로 1m 50, 제 생각엔 여기는 뭐 70조로 꺾으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1m 50 정도에서 딱 꺾어 갖고서 가지에서 소나무 가지 등에 적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갖다 거기서 장가지들만 키워갖고 쭉쭉 이제 도장지를 갖는 거죠. 갖다 보면은 3년 후에는 이게 지금 수확량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당 수확량이 300평에 상당히 많이 딴다 그래요. 그런 방법을 응용해 보려고 제안하는 데는 저는 이런 방법을 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1m 한 50cm에서 꺾어서 1m 60이나 그 정도에서 꺾어서 등에다 붙이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백분이 아니라 복숭아도 사과도 응용을 다 해버리면은 밑에의 그 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위에서만 배가 달리는 거죠. 복숭아가 달리죠. 이렇게 위에서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좋은 품질들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꼭 해보려고 올해 지금 이제 묘목을 사다 놓고 지금 주름만 묻어놓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앞으로 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농사가 원칙은 100%가 원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전지를 했나무도 돌아서면은 또 손볼 게 있고 항상 미숙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항상 개선하고 또 봉질 싸고도 너무 이제 가지가 많고 약이 안 맞으면 봉질 싼 것도 잘라내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하면서 매년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몸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이러니까 최대한 인건비 덜 들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도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900평에다가 식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잘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적게 들고 안전사고 이게 위험성도 없고 그래서 또 이게 꽉 급히 뭐만 없이 채우니까 높이 뭐 4m, 5m, 4m씩 키우는 나무의 수확량이나 이거나 별로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물건을 좀 들떠더라도 좋은 물건을 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려는 데는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고맙습니다.